대부업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얼마 정도 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도 보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업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대부업은 이게 흔히 처음 시작할 때 네.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냐 그게 중요하겠다, 그죠? 네. 개인과 법인. 그리고 뭐 굳이 금융감독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 큰 돈이 아니면 네.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개인은 1,000만 원, 네. 법인은 5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5천만 원. 그걸 이제 그 통장에다 박아 넣어야 되는 거죠? 자본금 느낌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찍고 뭐 나오 빼더라도 일단 찍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아하, 네. 그래서 허가를 받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빌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건만 한다라고 하면 2, 3천만 있어도 할 수는 있다. 근데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2, 그렇죠. 3천은 뭐 어차피 이자 노린 거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예대마진이니까 금액이 커야지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도 클 것 같다. 뭐 이것도 다다익선이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뭔가 좀 할 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2천만 원 갖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예.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뭐 2, 3천만 원 2건, 3건 정도를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뭐 근데 5천이라도 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네. 5천을 하다가요. 근데 이제 자기 돈이 이제 1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누군가한테 빌려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 신용이 있으니까 네. 신용 대출 받으셔도 되고.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빌리는 맞습니다. 거고. 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이게 만약에 개인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부족한 돈을 예를 들면 이걸 또 빌려주는 데는 없나요? 빌려주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빌리는 거 말고 이 대부업 관련해서 이게 대부업이 또 이게 만약 본인이 대부업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크니까 어디서 이제 조달해주는 또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개인은 힘들고요. 그건 개인은 힘들다. 법인이 돼야 되는데 법인이 이제 질권대출이라고 해서 질권대출. 저축은행이나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이나 네. 아니면 대형 대부업체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질권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질권대출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질권대출이 뭘까? 예. 저희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담보대출이니까. 그렇죠. 근저당권은 이제 그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이 근저당을 잡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죠. 그게 이제 근저당이고. 그러면 그 근저당권을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을 누가 제공하나요? 근저당권을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그렇지. 근저당권은 은행이잖아. 그죠. 그렇죠. 네. 은행이 대부업체가 아까 제가 담보대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네. 그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가 되는 거고 그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대형 대부업체한테 담보로 맡기고 질권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전전된 느낌이네. 맞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빌리는 사람한테 뭐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일단 내가 담보를 갖고 있는데 또 돈이 필요하면 이 담보를 또 누구한테 담보를 주면서 내가 빌리는 거네. 그게 이제 질권대출. 이해했습니다. 이게 전전된 느낌이구나. 네. 예.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빌려주는 거죠. 내 돈을 조금 보태고.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대부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해주는 이자? 이게 법정 또 일단 최고 세율이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최고 이자율. 그렇지. 세율이 아니고. 요새 하도 세금을 많이 냈더니 입에 베개 벌써요. 법정 최고 이자율. 몇 프로죠, 그게? 20%. 20%. 그게 연체하고 다 합쳐도 최고가. 맞습니다. 최고가 이제. 다 합쳐도 20%를 넘을 수는 없다. 다 합쳐도 20%를 넘을 수도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럼 어쨌든 이제 고객은 한테 우리가 2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대법을 한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20%. 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일반적으로는 하고? 거기까지 못 받고. 안 받고. 뭐 한 18%? 15%? 뭐 17, 18, 아, 뭐 17, 18. 20%다 받는 사람도 또 있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뭐 10% 중반대부터 10% 후반대까지. 15에서 뭐 18, 뭐 정도. 15에서 18 정도. 네. 그 정도 받으시구나. 네. 근데 얘를 만약에 그 질권 대출 통해서 우리가 또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보통 몇 프로에서 조달하나요? 채권대출은 저도 아직까지 채권대출을 받아보진 않아서. 네네. 아, 돈이 잘 많으시군요. 모르는데. 아, 예. 저는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요. 아, 예. 그 채권대출 금리가 예전에는 한 10% 정도 됐다고 해요. 아, 그 이게 약간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겠다.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죠. 봅니다. 이 차이가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3% 나와요. 최소 한 3, 4% 나야지 대법원에서는 또 이게 또 중요하겠다. 네. 최소 3, 4% 나야지 좀 마진이 네. 생긴 느낌이 네, 드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이 이제 돈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질권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따로 이제 빌릴 수도 있고, 또 이 또 개인 역량이 중요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개인이 네. 어떻게 이제 빌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질권 대출은 좀 쉽지 않다. 이해했어요. 있거나 그렇지 네, 그죠, 않다면. 그죠. 질권 대출은 일반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신용도 쌓이고, 업력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그거겠네요. 네네. 어쨌든 뭐 17에서 18%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치면 본인이 한 6%, 7%를 땡길 수 있으면 10%로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야, 이게 되게 크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가 뭐 지금은 좀 꺾였지만 자기가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그냥 10%는 차익이 생길 수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네. 10%면, 그죠? 네. 예대 마진이 10%라. 뭐 대법을 선택할 때 아까 그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을까요? 기준은 각자마다 다를 텐데 그 본인 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 달라질 여부.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이 소득 중요하다. 여부.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으면 네. 그 대부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가지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요. 거기도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소득이니까, 그죠? 그래 종합소득세는 낼만한데 음. 플러스 건강보험료가 또 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사업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하니까 유리하겠네요. 직장인들이 네. 개인으로 하기, 아니다. 유리하진 않고 유리하진 않지, 그죠? 종합소득세가 붙으니까 세율이 커지고 맞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요즘에는 그 소득에 따라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외에 또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보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월급이 많고 연봉이 센 사람들은 개인으로 하는 건 부담스럽겠다. 종합소득세 합산되니까. 종합소득세 합산되고 건보료도 추가로 나오고. 그러면 배우자가 만약에 그 전업이고 뭐 남자가 전업일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전업인 사람이 월급이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의 명의로 하게 되면 좀 부담이 없겠네요. 좀 덜하겠죠. 덜한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건보료가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부담될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법인으로 또 가겠네요. 법인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이거 뭐 네네네. 많고 이러면 또 법인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개인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법인으로 해라. 제가 사실 처음에 개인으로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로드맵이 궁금했어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지. 제가 처음에 개인으로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지나고 한 해 한번 겪고 나니까 네네네. 이 종합소득세도 나오고 건보료도 또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인으로 바꿔야 뒤로 빠지는 게 또 많아지니까 네네네. 그죠, 그죠. 네. 법인으로 물론 뭐 법인에서 개인한테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들긴 하는데 굳이 돈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처리나 아니면 비용 처리 완벽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을 계속 키우는 목적이면 맞아요. 법인을 키우는 목적이면 이제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뭐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수는 없는데 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년이 된 대부 법인의 주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네. 대부 법인의 주주를 성년이 된 자녀를 주주로 놓고 뭐
배당을 받을 수도 배당할 있고. 아, 네네.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개념이네, 그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여를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되겠네, 그죠? 네네네. 그게 이제 법인 장점이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음. 법인이 아까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5억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네, 네. 법인으로 이제 소규모, 지자체 네. 쪽으로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네.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으로 이제 법인을 하면 되겠다, 그죠? 네네. 5천만 원 자본금 설정하고. NPL 할 게 아니면 이렇게 네, 하면 NPL 되겠다. 할게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가?